예, 안녕하십니까.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를 운용하고 있는 국내운용본부의 피터입니다. 오늘도 2022년 1월에 대한 운용 성과를 보고 드리고자, 월간 운용 성과를 보고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에서도 저희가 어떠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주었는지 또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는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오늘의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한 달 동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조정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펀드도 아무래도 좀 그 성장 가치를 많이 담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편입을 하다 보니까 좀 낙폭이 과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 정도의 감소폭이 있었고요. 지난달에 굉장히 좀 크게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이 이후에 저희가 실적들을 보면서 각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또 회복되는 모습들을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회복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투자 종목 정보 같은 경우에는 PDF를 매일매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PDF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테슬라 비중을 20%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과 요인 분해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기여를 한 종목이 지금 TSMC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4bp 정도, 0.04% 정도의 성과 기여도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1등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이제 초미세 공정, 예, 특히나 애플이 M1 칩셋을 만든다든지 자체 칩셋을 만들 때 TSMC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반도체를 만들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파운드리 영역에서 독보적인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TSMC는 계속 긍정적인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성과 기여에서는 플러스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위 종목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비중이 가장 컸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이후에 신모델 출시 지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입자 성장에 대한 향후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듯이 좀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에 따라 차별적으로 장세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난달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어떤 액션을 했는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조정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공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지난 달 동안 비중을 상승했던 주요 종목들을 보시면요. 그랩, 에어비앤비, 마이크로소프트, 짐 리크루터, 알파벳 같은 기업이고요. 예, 이 중에서 짐 리크루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계 시대에서 구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독 플랫폼으로서 적절한 인재를 찾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서 비중은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입되게 된 그랩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의 1등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의 주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모빌리티 앱으로서의 슈퍼 앱의 존재감도 있지만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영역에서 특히나 이제 그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게 다수로 그러니까 다중으로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계좌가 없는 비율이 70%나 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다녀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랩 같은 경우 그랩 모빌리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드라이버들, 차량 공유를 하는 그 사업자들에게 저희가 예전에 지금 현재도 그런 구조죠. 티머니를 충전해서 교통카드로 사용했던 것처럼 현금을 충전해서 자신의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사실상 계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피는 기업으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듯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슈퍼 앱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완화 이후에 폭발적인 여행 수요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플랫폼으로서 사실 저희가 여행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여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플랫폼만 있어도 되는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하락이 일어났던 부분은 월말 기준이긴 하지만 테슬라는 현재 다시 20%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주가 하락에 따라서 비중 감소가 됐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대부분은 주가 하락의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이제 비중의 그 하락이라기보다는 예, 뭐 주가 하락에 따른 부분이 좀 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주요 종목으로 삼고 있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은 아마도 요즘에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유튜브 다양한 채널들 통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들보다도 SF+의 관점은 도대체 뭔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실적에서 주목한 부분은 사실 이 오퍼레이팅 인컴 쪽에서 나왔던 그 14.7%의 마진율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마진율이 뭐 현대차만 예로 들어도 굉장히 좋은 시즌인 작년 같은 경우 5에서 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진율을 14%, 15%를 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랄 만한 상황인데 여기서 앨런 머스크의 스톡 옵션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비용까지 더하게 되면 사실상 OP 마진은 거의 17, 18% 정도 수준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제 현금 흐름 쪽에서 자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요. 이것이 Free Cash Flow로 그러니까 CapEx 캐피탈 익스펜디처라는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거고 공장 투자에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투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주에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을 그 현금 프리 캐시 플로우는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를 보시면 2.7 빌리언 달러가 현금 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가. 근데 전분기들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프리 캐시 플로우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OCF에서 프리 캐시 플로우로 향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50% 정도 수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50%를 상회하는 수준이죠. 근데 이런 5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게 완성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 기준으로 봐도 플러스가 겨우 돌아선 상황이고요. 뭐 GM 같은 경우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포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요타조차도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진짜 이익, 그러니까 현금으로서의 진짜 이익은 굉장히 놀랍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의 매출 성장성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현금, 재무 구조의 안정성은 그 누가 뭐래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연간으로 좀 더 보자면 연간으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작년 연간 동안 넷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11 빌리언,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현금을 그 영업활동 현금으로 벌었는데 그게 프리 캐시플로우로 향한 게 5빌리언 정도 되기 때문에 50% 뭐 조금 안 되는 수준이지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해에도 전환율이 굉장히 좋죠. 이런 전환이 잘 되고 있다는 측면은 결국 벌어들인 돈이 다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잘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과거 영상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프리 캐시플로우로의 전환되는 게 진짜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을 실적 발표 관점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은 프리 캐시플로우 전환율에 따라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과거에는 적자를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오던 기업에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성장성을 갖춘 어떻게 보면 밸류 스탁,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지만 안정적인 밸류를 가진 재무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점을 저희는 첫 번째로 높게 샀던 이번 실적의 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아마 시장과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모델 2라는 저가 모델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제 사이버 트럭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신모델을 통한
신규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론 머스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보다는 아래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즈니스 성장성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포인트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테슬라가 연간 작년 기준으로 대략 뭐 한 10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100만 대의 차량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12,000불을 한 번에 내거나 아니면 월간 199달러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단순 계산해서 향후에 테슬라가 대략 한 5년쯤 뒤에 뭐 1000만 대 이상의 차량은 충분히 시장에 깔려 있겠죠. 테슬라 이 설치된 누적적인 수요가. 그러면 이 1000만 대가 199달러로 12개월 동안 돈을 낸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단순히 계산해봐도 매출액 측면에서 23빌리언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거의 연간 매출 수준이 더해지는 수준인데요. 지금 현재 연간 매출 수준이 더해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3빌리언인데 2020년에 연간 매출이 27빌리언이었고 올해가 47빌리언이니까 뭐 토탈 레비뉴는 53빌리언이죠. 근데 이 정도가 더해지는 건 아니지만 절반 정도가 더해집니다. 근데 이 이익은 굉장히 순도가 높은 프리캐시플로우의 전환율이 거의 아마 80~9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순도가 높은 이익일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앞으로의 재무 구조는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되면 로보택시라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돌아갔던 그 임금이 테슬라에게 들어올 수 있는, 혹은 테슬라를 구매한 테슬라 차량 구매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테슬라라는 차량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 수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머니타이징이 가능한, 수익화가 가능한 신개념의 자동차를 사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측면에서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은 사실 그렇게 흠잡을 내용이 많지는 않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비중을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관련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별 실적에 따른 차별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20% 수준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스냅 같은 경우는 메타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20% 정도가 하락을 하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본인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40% 이상이 오르는 굉장히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종목별로 실적에 따른 차별화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투자보다는 본격적으로 액티브 흐름이 강화될 거라는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려왔던 포인트가 좀 더 강화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번 실적에서 데이터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라는 포인트 하나랑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이냐라는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메타가 얘기했던 실적에서의 실망스러운 부분은 향후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성장성에 대한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작년에 애플이 애플 아이폰의 OS를 iOS 14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안 정책을 바꿨고요. 그러한 영향으로 페이스북이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타 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광고의 퍼포먼스 마케팅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메타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발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스냅 같은 기업, 혹은 뭐 틱톡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떠오르게 되면서 경쟁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결국에 데이터를 오리지널하게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경쟁에서 다른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좀 뺏기고 있었던 부분들,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던 세 기업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드, 구글의 광고가 성장세가 지속됐습니다. 그 큰 기업이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유튜브의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들은 구글이라는 플랫폼,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
크롬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오리지널하게 갖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애플도 마찬가지겠죠. iOS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그들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진짜 오리지널하게 보유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점점 더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좀 사실 실적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이제 긍정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있었지만 역효과가 오히려 나지 않을까 했는데, 구매자에게서 얻은 구매자 행동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결국에 그 데이터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게 광고 부문의 성장으로 나타났죠. 이러한 데이터를 실제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오리지널하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장이 되었고요. 유니티 같은 경우도 게임 엔진을 통해서 유니티의 애드라는 거를 게임에 탑재하게 되고, 접근 가능하게, 이제 모든 게임들이 접근 가능하게 만들므로써 게이머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어떤 시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광고를 어떤 걸 실었을 때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등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 쪽으로의 성장성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좀 데이터 오리지널리티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데이터 오리지널리티가 강화되는 기업들의 기업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매크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올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 한 산업 내에서 마켓시어를 늘려가는, 저희가 좋아하는 1등 기업이 되어가는 기업도 될 수 있고요. 기존의 1등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기업에 주목을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면서 저희 그 펀드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고, 특히나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 미국의 성장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좀 고객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회복이 돼서 고객분들과 함께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리치 투게더, 함께 부자 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적의 내용도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좋은 기업에 좋은 가격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월마다 공유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저희 펀드와 함께 호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의 1월 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